하마스의 괴멸은 불가능하다. 네. 하마스가 괴멸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죽어나간다. 그 난민촌에 하마스로 의심되는 사람이 숨어 있으면 무조건 폭탄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려면 나머지 주변에 있던 100명을 죽인다. 이게 기본 작전입니다. 휴전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만 좀 싸워. 기권. 우리나라도요?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끔찍한 정작 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유린한 거에 대해서는 기권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종대 뻥 뚫리는 TV. 저는 사이다 요정 우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와, 이렇게 길을 보는 눈이 좀 어둡죠? 저 진짜 울고 왔습니다. 아니 김종대 TV는 어디 상암이긴 하지만 어디 구석 골목 어딘가에 빨리 돈 벌어가지고 멀리서도 보이는 그런 건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길치예요. 아니 의원님, 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내년 총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구나. 아니 근데 진짜 아이러니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권자의 입장으로서 슬픈 것이 제발 좀 안 나갔으면 하는 그 뜯어말리고 싶은 사람들은 개나 소나 막 다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은 계속 몸을 사려. 아니 그래서 왜 그러는 거예요? 나가더라도 그냥은 아니고 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운동을 하겠다. 아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사람의 마음은 당장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더 굳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현재로서는 이런 마음이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주제는 바로 지금 정말 2023년도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보기엔 너무 끔찍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의 괴멸은 불가능하다. 네. 하마스가 괴멸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죽어나간다. 저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요즘 달마대사가 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문이야. 어디까지 사람이 사악해질 수 있는가. 매일매일 새로운 단계를 보는데 네. 지금 어제 가자 지구에서 난민촌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난민촌에요? 지금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숫자가 헤아려지지가 않은데 대략 1000명 단위로 나오고 있어요. 1000명 단위. 매일. 그래가지고 사망 실종자 합계 10,000명이 넘었어. 그러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가둬놓고 일방적 사육을 하는데 주로 병원, 주택가, 그 다음에 이번엔 난민촌. 그 난민촌에 하마스로 의심되는 사람이 숨어 있으면 무조건 폭탄을 떨어뜨려.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리가 옛날에 80년 5.18 광주에서 확인된 공식 인정된 사망자가 300명이 좀 넘거든요. 네. 그 300명에 대한 트라우마로 지금 맞아. 40년째 이렇게 이 나라가 몸살을 앓는데 여기서는 매일 1000명씩. 아니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주 잔인하게 지금 공격을 해대면서 하마스를 얼만큼 검거했다. 하마스의 끝은 어느 정도 왔다. 뭐 이런 보도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죽였다, 누구를 암살했다 그런 얘기가 요만침씩 나오는데 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상자들의 애기들 막 40% 이상이 어린이들이 있던데. 지금 어린이 사망자가 이미 10월 15일경에 네.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어린이 사망자의 2배를 넘어섰고 그 뒤로는 공습이 더 가혹해서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지금 어린이하고 여성이 전체 사망자의 40%. 그리고 나머지도 사실상 하마스 요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인데 주로 인구 밀집 지역, 이 병원이나 난민촌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집단 살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이려면 나머지 주변에 있던 100명을 죽인다. 이게 기본 작전입니다. 그 미국에서 갔잖아. 이거 중지 안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이 안 미국은 돼요?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참혹해가지고 네. 작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민간인 학살이 너무 참혹하다 그랬는데 그거를 4배속으로 돌려서 4배속, 5배속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이게 압축적으로 재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두 전쟁이 닮은 꼴이에요 지금. 닮은 꼴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전 세계 120개국의 압도적 찬성으로 휴전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만 좀 싸워라.
그럼 이거 지금 어떻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구속력이 없어 그런데. 아 뭐예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결의안을 그래 120개국이 했는데 여기에 반대한 나라가 14개국이요. 14개국. 여기 안에 혹시 미국이 있어요? 아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어요. 이 14개국 안에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엔 결의안에 규탄 성명을 냈어.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우리가 길 가겠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도 이게 아주 나쁜 선례가 돼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엔은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유엔이 무능하다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네. 오랜만에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는데 눈도 깜짝 안 해. 특히 유럽연합이 EU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26개국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던 10월 7일 날 다 하마스를 규탄했었어요. 그랬던 26개국 중에 22개국이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반대한 네 나라랑 기권했고 거기에 이제 독일이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독일이? 독일은 와 일단 이상하다. 그 유대인을 옛날에 학살했던 나라잖아. 그래 여러 가지 내부에 민감한 것 때문에 기권표를 던진 거지. 우리나라는요? 기권. 우리나라도요? 왜요? 일본도. 그런데 자 지금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시지 내 말이. 네,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거 찬성 안 하는 나라가 이게 뭐 도대체 소수입니다 소수. 그랬는데 기권한 나라는 45개국이야. 많이 기권했네. 거기에 독일이, 일본,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기권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 거 상관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네. 45개국이나 기권하니까. 그런데 이 45개국이 기권을 했는데 내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정부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그 규탄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한국이 기권을 했다고. 네.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북한 인권이 지금 참혹한데 국제 무대 나가가지고 그래 당당히 찬성표 못 던지고 기권이나 하는 게 나라냐?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고. 그러면 이게 북한 인권은 고사하고 하루에 1000명씩 그 무고한 민간인이 죽어나가면 이게 인권 유린이 아니면 뭐가 인권 유린입니까? 근데 왜 기권표를 던져? 미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때문에. 눈치 보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아니 이게 국제법 위반이 아니고 인권 유린이 아니면 뭐가 인권 유린이요? 이런 논리들이 작용하니까 이 전쟁이 끝나겠습니까?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계속 무기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있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린 무기도 팔아먹어야 되겠고 뭐도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한일 관계 개선하고 뭐 이랬던데 그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권이 존중되고 법치가 살아있으며 규칙을 존중하는 국제 질서에 연대하겠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연대하겠다. 네.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크라이나까지 쫓아가서 러시아를 규탄하며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침략자에 맞서서 우리 함께 싸우자.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러시아는 인권을 유린하고 법을 안 지킨 나라다. 이랬거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아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4배속 동영상이 틀어지고 있는 네.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왜 이것은 인권 유린이 아니고 왜 이것은 법치가 아닌가. 이게 국제법이란 건 뭐냐 하면은 국제법은 옛날 2차 대전 때 그 제네바 협약이라는 게 있어. 네. 제네바 협약은 뭐냐면 전쟁 중인 교전 중인 국가가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을 절대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인도주의 협약이 제네바 협약이고 네. 그 제네바 협약이 지금 국제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어기고 모든 있는데, 유엔 헌장이나 네. 국제법이라 이 국제협약은 뭐냐 하면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어떤 군사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목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포로를 대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전쟁에는 규칙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걸 어기니까 강력히 응징하고 규탄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요? 네. 그리고 북한 인권을 규탄한다 그랬는데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끔찍한 정작 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유린한 거에 대해서는 기권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아니 이게 어떻게 보편적 가치입니까?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지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보편적 가치라는 건 어디 가도 다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우크라이나의 인권이 따로 있고 팔레스타인 인권이 따로 있고 북한의 인권이 따로 있다? 그러면 보편적 가치가 아닌 것이지. 상대적 가치인 것이지.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유엔 사무총장이 매일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멈춰라.
국제법 위반이다. 아니 멈춰라. 전 세계적으로 그럼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있어서 투입할 수 있는 뭐 유엔 뭐 군대들은 없습니까? 가서 좀 막아주면 안 돼요? 유엔군은 유엔 결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결의 뭐 했다면서요? 그거 이거는 구속력이 없고 유엔 안보리에서 네. 개입을 결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반대하는 건데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되거든. 전 세계가? 여기 그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근데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으니 무력화될 거고 무력화되니까 유엔군을 파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치적 결의라도 통과시키자. 이건 다수결인데 요거는 120개국이 찬성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지금 한국, 일본, 독일 기권, 미국, 이스라엘 반대. 그러니까 나머지 세계 120개국은 찬성 맞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가 다 찬성을 했더라. 그러면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척도 그게 안 하네. 통과되고 나서 난민촌 폭격이 시작됐고 오히려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게. 아니 이스라엘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돼가지고 시온주의라는 그 교리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내가 눈여겨보는 게 스모트리치라는 재무장관이에요. 이 사람한테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을 위임했어요. 이 팔레스타인 정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말살 정책을 펴왔는데 이 시온주의자한테 영향을 준 랍비라 그래. 이 유대교의 그 랍비? 그 모자. 네. 랍비. 네. 성직자. 네. 이 교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쳐. 적이라고 규정해요? 같은 인간이라고 가르치질 않아. 적이기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적이라 그래. 적은 타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93년에 그 2차 오슬로 협정이라고 팔레스타인하고 공존하는 협약이 맺어졌는데 이 스모트리치가 그 협정 반대 운동을 하며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민운동가로 성장해서 이제 재무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은 갈란트 국방장관은 또 다른 연립정당의 당대표였어. 여기도 시온주의 정당이야. 그 네타냐후 총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데 약간 극우적인 이 사람들은 구유대교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네. 아랍의 존재를 부정해요. 아랍인의 존재를 너무 위험한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쟁의 비극성은 이거예요. 보통 국가 간의 전쟁일 경우에는 말이야 상대방 국민을 죽이지 않아도 네. 상대방 국가가 항복을 하거나 굴복을 하면 전쟁이 끝나. 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전쟁의 목적이 상대방의 굴복을 받아내는 게 전쟁 목표거든. 맞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전쟁은 그게 아니야.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전쟁이야. 말살? 항복을 하는 것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존재를 공격한단 말이야. 존재를. 그게 이 전쟁의 비극성입니다. 그리고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해요? 이 원한과 적대감이 멈출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일반적 전쟁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상대방하고 유리하게 협상하면은 전쟁이 끝나거든요. 양보를 받아낸다거나 굴복을 하거나 항복하거나 이게 원래 모든 전쟁의 목표인데 유독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존재를 부정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육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유대인도 사실 과거에 유대인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말살을 당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과거에 본인들도 그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으면서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죽인다는 거는 그렇죠. 뭐 자기 모순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가 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인류 역사에도 매우 흔치 않은데 이런 전쟁은 대부분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인종 말살이나 인종 청소. 그 말이 돼요? 그게 어디서 있었냐? 보스니아 세르비아 내전 1990년대. 그때 인종 청소가 들어갔어요.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랍인에 대해 가지고 같은 나라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인종 청소가 적대 원한이 이제 커지니까 그래 가지고 한 마을에 잘 살았어. 수백 년간. 얘네 집은 기독교인이고 얘네 집은 이슬람이야. 네. 다 어울려서 한 도시에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분열이 생기고 원한이 커지니까 기독교인 청년이 옥상에서 자기 친구의 엄마를 저격용 총으로 살해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하루아침에 적이 돼버려요. 이건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열이 생기고 어떤 사고가 우발적으로 터지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면서 상대방을 부정하는 이제 인종 청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서구 사회가 개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끝났어요? 세르비아를 네. 공격했죠. 더 이상 인종 청소를 못하게. 아랍인들을 이슬람을 공격 못하게?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불씨가 남아 있어요. 그 원한이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구나. 그리고 저기 그 르완다라든가 콩고 이런 데서는 부족 간에 인종 청소가 벌어져가지고 콩고 내전에 500만 명이 사망했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전쟁은 사륙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전쟁. 와. 근데 내가 보기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지금 양상이 거의 저기 말살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상 말살 정책이요. 만약에 죽고 싶지 않으면 나가라. 어디로? 저기 갈 데도 없는데. 일단은 남부로 쫓아내겠다. 그런 다음에 난민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1번 난민화, 나가라. 나가지 않으려면은 이스라엘의 충성을 맹세하고 2등 국민으로 들어와라. 니들 투표권도 없다. 4등 국민으로 살아라.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존재는 없어진다. 두 번째는 폭력. 시위나 이제 어떤 그 저항이 벌어지면 진압해버린다. 세 번째가 비인간화. 니들이 먹는 거, 전기 쓰는 거, 네. 마시는 거 이런 건 다 이스라엘이 통제한다. 그래서 가자 지구의 발전소, 식량, 급수 이런 것들 이스라엘이 통제해왔죠.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이 때를 기다린 것 같아요. 뭔가 얘네들을 싹 밀어가지고 우리 걸로 하고 싶었던 그 욕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하마스의 공격을 어떤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너네가 공격했잖아. 이걸로 인해서 지금 완벽하게 그러니까 마침 극우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걸 건드려 놓으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본심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자기네 또 이스라엘 국민이 1,400명이 잔혹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자유를 얻어버린 거지. 옛날에는 국제사회 눈치도 좀 봤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끝까지 밀고 붙여라. 이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네.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나 종교나 사상은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타인을 존중하는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지지하는 정치인도 다르고 네. 또 사람 간에는 종교도 다를 수 있고 또 취향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럼요. 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떤 사람을 우리 편이다 하면서 존중할 때는 뭐냐면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구나. 이래서 존중을 했는데 이거는 존중의 낮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네. 높은 차원의 존중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얘를 만났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다니까 어떤 점이 신기하냐 하면은 내가 못 보는 걸 얘는 보는 거야. 내가 전혀 못 보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를 얘는 봐.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걸 너는 보는구나. 이게 존중의 출발이라는 거야. 높은 수준의 존중은. 그러니까 나와 다르니까 오히려 그래서 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협력적 자유주의라 그래. 어려운 말로. 네. 근데 기존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는 그게 아니라 공산 전체주의를 척결하고 같은 이념 전쟁을 하겠다 이런 건 뭐냐면 같은 편을 존중하겠다는 뜻이고 다른 편은 배제하겠다는 건데 이런 자유주의는 냉전형 자유주의 또는 공포형 자유주의라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더라도 협력적 자유를 얘기하느냐 냉전식 자유를 얘기하느냐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존을 하고 존중을 한다는 거는 서로 다른 문명 사이에서 저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나는 받구나. 그러면 정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정당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도 예를 들어 김종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총리는 예를 들어 보수 쪽에 인재가 만약에 있다 쳐봐요. 네. 그러면 그쪽 사람을 데려다가 총리를 시키고 진영이 달라도 조금 그렇게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못 보는 거를 또 볼 수 있는 진영이 달라도 좀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 그럼 저 진짜로. 총리를 시켜주세요. 총리를 내가 네, 임명해 주시고. 네. 남자의 자신감은 다름 아닌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나 이 얘기하면서 조금 약간 찌릿찌릿하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다면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네, 코코메디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기 3등급을 받았고요. 한국, 중국 기술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10분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한번 구매하시면 영원히 반영구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 노하우와 신뢰도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네, 코코메디 지금 11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격 할인에 푸짐한 사은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이벤트 또는 080-255-00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코코메디. 나의 보험가입 상태를 체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을 잘 유지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을 분석해 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회사 이익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는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하시거나 대표 번호는 1800-7917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는 마이보험 체크! 네.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연립정보 또는 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정이요? 연정. 연정? 연정 뭐 이렇게 순정? 순정 연정 이런 거 말고 연립정보 연립된? 그걸 줄여 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미국식 정치를 할 거냐 독일식 정치를 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연정을 안 하고 대한민국하고 비슷하게 큰 정당 두 개가 민주당 공화당이 번갈아 해먹어. 미국이요? 네. 그러다가 정치가 개판됐지. 트럼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맞아요. 인물이 하원 없더라고요. 의장도 해임되고 개판됐지. 네. 이게 미국식 정치야. 한국이 그런 패단을 고스란히 지금 겪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독일이나 북유럽의 정치를 보면 참 안정돼 있고 신뢰도가 높다 그랬는데 네. 다 연립 연정이에요. 연립이라는 거는 다당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단독으로 과반을 얻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당제니까 한 7, 8개 정당이 그 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한 당이 과반수 달성은 거의 불가능해. 그러면 몇 개 정당 표를 합쳐서 과반이 되는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우리 혼자 안 해먹을게. 내가 대통령인데 네가 총리를 맡아. 너는 이 장관을 맡아. 이렇게 해서 무지개처럼 이렇게 연립을 하게 되니까 과반이 된 거야. 그럼 여당이 되는 거지. 북유럽에 가면은 정당이 7, 8개가 고르게 표를 얻어. 그러다 보면은 가장 제1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당이 어느 당하고 손을 내밀자고 연정을 제안하고 그리고 선거 때 이런 걸 캠페인에 써먹어. 우리가 1당이 되면 어느 당을 모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얻은 표를 합쳐서 과반이 되면 그걸 정권으로 인정해. 그게 이제 정권을 연립정. 잡았다 그러는 거야.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래. 이스라엘도 연립정부야.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우파의 극우파 표를 합치어서 연립 과반을 얻은 거지. 작년 6월에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세진 건데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근데 대부분 정치 신뢰도가 높고 정치가 안정돼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연립과 연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일식 정치를 할 거냐 미국식 정치를 할 거냐 이게 흔들리는 건데 지금 이제 점점 우리나라 정치가 실패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게 정치다. 근데 다시 이 전쟁으로 돌아가면은 극단 쪽으로도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무지개 연합정당. 이 내가 꿈꾸는 이제 새로운 공화국의 미래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공화국 하니까 약간 박정희 대통령 생각나고 약간 이런 느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헌법 1조 1항.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는 게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나라가 아닌가. 네. 그래서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는 다른 사상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건 뭐냐면 내가 못 보는 걸 이 사람들이 본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으려면요, 기본적으로 뭐 내공이 깊던지 아니면 좀 마음의 여유가 있던지 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외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휴대폰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 밥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생계 수단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고, 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일종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휴대폰 하나도 의미가 많은 거 아닙니까? 다르죠. 내가 느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저렇게 느낄 때 그때 이제 그 경외감이 생기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신성, 그 안에서 무언가 내가 모르는 분야로 저 사람은 확장돼 있구나.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그 상대방하고의 경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달마대사의 철학이에요. 이게. 그 산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산으로 의원님? 아니 뭐 네.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인간 본성이 무너졌을 때. 네. 이 전쟁의 비극성은 존재를 부정하는 데서 일단 생겼고 결국은 터널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정신 바싹 차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팔레스타인의 해방과 자유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을 권리를,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이번에 그 비인도적인 무기 백린탄까지 썼어요. 네. 이거는 절대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막 나오는 폭탄이에요. 물을 뿌려도 안 꺼져요. 계속 타들어가 달라붙어서. 여기에 지금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다. 전쟁 나고 사흘 만에 백린탄을 썼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게 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네. 이 전쟁에 이제 끝나는 시점에는 이제 과연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타락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악해질 수 있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갈등하고 싸웠고 이게 얼마나 덫이 없는가 하는 걸 알게 되실 거고, 네. 그때 우리가 새롭게 도단하는 새살이 돋는 마음으로 미래로 나가자. 오늘은 그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라도 그럼. 빨리 전쟁이 종식되기를 같이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